안녕하세요. 최강팔조 백원택입니다. 제가 이렇게 빨리 합격자 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또 뭐 기분이 좋고요. 오늘 제 수기가 공부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가 되고,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빠른 합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공부는 총 16개월 했습니다. 19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올해 2월 달까지 했으니까 16개월 했는데, 첫 응시 때 4개월 정도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. 포기하다시피. 저는 그때 초반에 슬럼프가 한 방에 왔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실질적 공부 기간은 총 12개월. 그래서 3번 시험을 응시를 했고요. 첫 번째 120회는 시험을 미응시했습니다. 아예 기본 학습이 안 돼 있어서 미응시했고, 그 다음 21회 때 40점대 초반, 그리고 122회 때 58점 나왔고, 그 다음에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이 부분은 어떤 시간을 좀 두고, 1년 정도라든지 2년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하는 스타일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시험 단계별 저는 목표를 좀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응시까지는 전 범위에 대한 내용을 좀 알자.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자. 그 정도와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하라고 하는데 좀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. 하나를 만드는데도 한 3시간, 4시간, 논술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서브노트 작성법까지만 알고 하자. 근데 담당 교수님이 좀 욕심을 내자 해가지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나만의 서브노트는 질적 좋은가 나쁨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너 걸 만들어라. 그래서 용어 100문제, 논술 30문제를 그냥 만들었습니다. 그냥 만들고 첨삭도 뭐 하다 말다 막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는 봤습니다. 최종 모의고사 봤고, 수요 모의고사는 응시를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됐어요.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하는 걸 보면 수요 모의고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저는 조금 창피하더라고요. 답안을 보여주기도 좀 창피하고, 오늘 경력과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데 좀 창피해서 보여주지 못했는데, 그게 좀 그것만 했었어도 더 빨리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 최종 모의고사는 봤을 때 원장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. 다 집주했냐. 그래서 다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거면 됐다.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갖고 좀 많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 시험은 바로 공부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. 어차피 떨어졌으니까. 바로 했고, 요번에는 서브노트의 리비전을 중점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정의 같은 WWH에 대한 중점적인 걸로 가고요. 그 다음에 계속 어떤 게 더 좋은 건지, 대제목 2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리비전으로 갔고, 신규 작성보다는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를 더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습니다.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대제목 1번하고 2번 개요하고 그 다음에 2번 핵심 논지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. 이번에 2차 응시 때는 마법지를 드디어 암기하게 됐습니다. 처음엔 마법지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조차 좀 할애가 안 돼서, 그래서 두 번째 응시할 때 마법지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암기가 이제 되는 상황으로 해서 했고, 그다음 수요 모의고사도 이제 그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요 모의고사도 좀 창피했지만 그렇게 해서 수요 모의고사를 봤고, 이 학원의 수요 모의고사의 장점이 뭐냐면 담당 교수님이 또 막 바뀌어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도 보는구나 저렇게도 보는구나. 그래서 다른 잘하신 분들의 차별화된 답안지를 보고 좀 많이 더 발전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요 모의고사를 두 번째부터 봤더니 좀 점프가 많이 돼서 58점대까지 해서 한 15점 정도가 이게 향상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에, 이번 최종 합격할 때 시험에서는 이번에도 똑같이 뭐 신규보다 서브노트의 리비전에 좀 집중을 했고, 그 대신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제목 5번을 좀 해서 추가 점수를 많이 받자. 그래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고,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중제목 잡는 방법, 아이템을 확장하는 방법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.
그래서 이번에 좀 세 번째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인데 저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거를 좀 안 하기 위해서 공부의 즐거움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어떤 기술적 내용보다 어떤 공정과 원가 쪽에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소홀히 하게 된 부분을 학습하는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뭔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스터디 조장 같은 거 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조장을 하셔야 제가 문제를 막 이렇게 냈거든요, 조원들한테. 근데 제가 없는 거를 내게 되고 그분이 있는 것도 내보면 그걸 또 취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합격 당일날 저는 마법지 같은 것만 가져갔는데 안 했고 그냥 학습 그 마인드 컨트롤만 했거든요. 그래서 용어 시험 전에는 그냥 유형 분류 무조건 암기했고요. 그다음에 WWH 무조건 쓴다. 대제목 5번은 무조건 쓴다. 뭐 이 정도까지. 그다음에 논술할 때는 개요 대제목 2번을 정확히 쓴다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아이템하고 중제목을 철저하게 분류하겠다. 왜 그러냐면 시간이 장기화되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걸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별도 공부하지는 않고 그것만 계속 그 명상식으로 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마우신 분들은 저희 담당 교수님 이게 막 욱박지르고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워낙 열의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되게 제가 첨상노트도 가져갔더니 하루 일요일도 아침 일찍 만나주셔가지고 한 권 자체를 다 첨삭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되게 고맙고, 그다음 원장님도 그 저한테는 뭐 그 꼭 합격시켜 주겠다고 2차 시험 때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고 꼭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좀 많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아내하고 애들이 되게 좀 저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제가 그 시간을 할애해 준 아내한테도 되게 고맙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